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미국 경제가 견고하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화려한 경제 지표에 이면 보통 미국인들의 실제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공식적인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그러나 미국 사회 깊숙이 퍼지고 있는 조용한 경기 침체의 목소리들을 들어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온몸으로 겪어냈던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욱 깊은 공감과 울림을 줄지도 모릅니다. 뉴스가 말하는 현실과 내 지갑 속 현실이 다를 때의 그 막막함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경기 침체 속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기 침체는 오래전에 시작된 현실이며 경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뉴스를 믿지 않습니다. 대신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여 각자가 겪고 있는 고난과 목격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인 불황에 빠진 건가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목요일 아침인데 우리 가게 모습이 이렇습니다. 텅 비어 있죠. 다행히 오늘 검사해야 할 정부 차량이 몇 대 있어서 바쁘게 지낼 수는 있겠지만 이걸 보고 불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우리는 너무 바빠서 가게 안에 차가 넘쳐납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아침이라면 저희 가게는 차들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오일 교환이라도 있어야 하고 뭐라도 있어야 해요. 사람들이 당신네 가게가 너무 비싸서 그래라고 댓글 달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우리 가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정 마진을 남기고 돈을 벌기 위해 받아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른 모든 가게들과 비교하면 아마 우리가 가장 저렴할 겁니다. 다른 곳은 시간당 인건비가 150, 160, 180달러인데 우리는 135달러만 받습니다. 딜러샵은 200달러 정도 하고요. 우리는 일도 꽤 잘합니다. 불평도 없고 재방문도 없고 환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게가 이 모양입니다. 이건 아마도 경기 침체 한가운데 그리고 대공황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6개월 일했는데 이렇게까지 나빴던 적은 없었어요. 지난 한 주 반 혹은 2주 동안 계속 일했습니다. 대체 아무도 오지 않는 걸까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가 요즘 활발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는 100만% 경기 침체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서 지하실이나 차고에 있던 보물들을 팔고 있기 때문이죠. 다들 어떻게 버티고 계신가요? 저는 2주에 한 번 월급을 받고 우리 가족은 아이 둘을 포함해 4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남고 계신가요? 저는 아니거든요.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휴대폰 요금, 가스 및 전기 요금, 쓰레기 처리 비용, 모든 게 다 나갔어요. 저와 남편의 자동차 보험까지 합치면 모든 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식료품점에 가야 합니다. 이건 쌓인 가족의 식료품비는 계산에도 넣지 않은 거예요. 매달 이런 식입니다. 이번 달에는 식료품을 대량으로 사야 할까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할까? 둘 다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주 50시간, 저는 주 40시간을 일하는데도 말이죠. 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들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저는 정말 살아남지 못하고 있습니다. 2주마다 월급을 받으면 더 많이 받아서 좋다고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청구서가 매달 같은 날짜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청구서 날짜를 월말로 바꿔봐도 소용없어요. 돈은 그냥 사라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 떠다니는 바위 위에서 살면서 식료품점에서 4가지 물건을 사고 $150를 쓰는 것뿐입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유한 엘리트가 아니라면 우리는 중고차 시장이라는 꽤 좋은 금융 지표가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은 사람들이 유동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 상태를 가늠하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유동 자본이 있다면 현금으로 중고차를 살 수 있죠. 대부분의 중고차 판매는 현금 구매니까요. 그래서 중고차 판매가 잘 되면 아마도 경제가 꽤 좋은 상태일 겁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여유롭게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반면 중고차 시장이 나쁘면 사람들은 유동 자본이 없거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며 가진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차 시장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물건을 샀거나 팔지 않아요. 특히 현금 구매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에 매우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쓸 돈이 없거나 미래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건데 어느 쪽이든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즉 음식, 물, 자동차 기름 같은 것을 감당할 돈이 없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지금 차 안에 앉아서 다음 계획을 세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틀 안에 지금 있는 곳에서 나가야 하거든요. 다음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희망을 잃어가고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공황 발작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잠을 잘 때도 시작됩니다. 이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세상은 불타고 있습니다. 저는 학위도 없고 좋은 직장 경험도 없습니다. 지원서를 계속 넣고 있지만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저는 정말 겁에 질려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무서워요. 곧 차에서 자고 차에서 생활하게 될 텐데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차도 결국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저는 뭘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으로 3년 반 동안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거나 나이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다세대 가정이 급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경제가 파괴되고 주택시장이 무너지고 유료비가 사람들을 파산시키고 학자금 대출과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이런 현상은 이미 지난 몇 년간 일어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 완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서 어떤 종류의 일이든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은퇴할 수 없어서 계속 일해야 하는 나이든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보장연금이나 다른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거든요. 고용주들은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고 믿는 나이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훨씬 선호합니다. 이건 정말 악몽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렌트비를 $700나 올리기로 결정해서 오랫동안 임대해온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슬픕니다. 저는 이미 주차비 $185와 공과금을 제외하고도
2,300달러를 내고 있었어요. 한 달에 2,600달러를 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제 월세를 700달러 더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기본 월세로 3,000달러를 내라고 합니다. 장난하는 건가요? 저는 침실 2개짜리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아기가 있어서 2번째 방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 달에 2,500달러 이하인 곳이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부금, 월세, 기름값, 그리고 다른 몇 가지 비용을 내면서 어떻게들 살고 계신가요? 저는 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돈을 벌고 있는데도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2,500달러라니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요? 이제는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이중주택을 소유하거나 다세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들도 똑같은 가격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아파트는 엉망진창이에요. 40년 전에 사서 대출금을 다 갚았을 테니 주택담보대출이 오른 것도 아닐 텐데 그냥 탐욕스러울 뿐입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이죠. 결국 사람들이 돈을 못 내서 쫓아내야 할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돼요. 또 다른 비전통적인 경제 지표가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반려동물 유기 급증입니다. 미국 전역의 보호소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주된 이유로 반려동물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생활비가 오르고 반려동물을 돌보는 비용마저 증가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동물보호센터 같은 기관은 수용 능력 문제로 모든 입소를 중단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동물 관리 통제소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동물 유기가 43% 급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입양률도 감소하고 있어 더욱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만약 새로운 반려동물을 입양할 자원과 능력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지역의 보호소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식료품 가격이 얼마나 비싸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정말로 깨닫고 있습니다. 월마트 앱에는 과거 구매 내역을 보고 1년, 2년, 3년 전에 같은 장바구니에 담았던 상품들의 가격을 현재와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호기심에 2년 전 126달러였던 식료품 장바구니를 앱에서 모두 재주문을 눌러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2년 만에 가격이 3배로 뛰었습니다. 기업들은 팬데믹 이후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업의 탐욕일 뿐입니다. 2년 동안 고기, 채소, 농작물을 재배하고 운송하는 비용이 3배로 뛰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사들은 그저 모든 것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식료품점에 가서 이렇게 비싸지? 별로 산 것도 없는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20곳의 푸드뱅크에 갔는데 금요일인데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가톨릭 교회에도 가보고 푸드스탬프 사무실에도 가봤지만 시스템이 화요일부터 다운된 상태입니다. 5월부터 카드를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어요. 식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갔더니 길 건너로 가보세요 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사무실은 문도 열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주거나 도와주거나 뭐라도 좀 해줄 수 없냐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금 푸드뱅크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 초 미국 농무부는 긴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5억 달러 규모의 식량 배송을 취소하여 많은 푸드뱅크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델라웨어의 푸드뱅크는 19번의 배송이 취소되어 거의 90만 끼의 식사를 잃었고, 네바다에서는 100만 파운드의 기부금이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게다가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기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역 파머스 마켓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고 있는 것은 우리 문화에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현상입니다. 파머스 마켓은 쇼핑몰 주차장에서 열리고 있는데 쇼핑몰에는 아무도 쇼핑하지 않습니다. 곧 철거될 예정이죠. 하지만 파머스 마켓은 활기가 넘칩니다. 사람들은 기업에 질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월급을 억만장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쏟아붓고 싶지 않습니다. 영혼 없는 대량 생산 제품에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쇼핑몰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신경 쓰지 않고 충성심도 없는 기업들을 위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트릭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는 농장에서 재배된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머스 마켓에 와서 이웃에게서 물건을 삽니다. 우리는 중간 상인을 없앴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좋은 징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정원을 가꿀 여유가 없다면 화분과 흙, 씨앗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핑계를 대고 그 핑계가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지 마세요. 2026년은 우리 모두가 과일과 채소를 심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구독하고 태어난 이 시스템에 덜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량 공급에 대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제가 63세인데 매일 밤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 고민하며 잠에서 깹니다. 멋진 침대가 있는 좋은 집 어딘가에 있어야 할 나이인데 말이죠. 저는 제 밴에서 생활합니다. 이곳이 제 집이고 침대고 창고입니다. 매일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차 안에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보내야 하기 때문이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에게 일어났고 저는 결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노숙인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는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값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한 78세 여성은 거의 2달 동안 차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을 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수입은 사회보장연금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는 많은 여정이 있었어요. 그녀는 무료 헬스장 멤버십으로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합니다. 그러나 밤에는 차 안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야 합니다. 발목과 다리는 항상 앉아 있어야 해서 부어 있습니다. 그녀를 돕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말합니다. 월세가 치솟았습니다. 이 노인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 주된 이유는 월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공식적인 발표와 수치 뒤에 가려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은 아메리칸 드림이 많은 이들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전 세계적인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결코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희망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